저는 아이가 둘 있는 주부입니다. 여기 사연들을 듣다 보니 저도 분노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잘 다니던 회사를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뒤 그만두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 육아를 같이 해야 하잖아요. 남편이 그 부분을 엄청 싫어했어요. 아이를 낳고 회사에 복귀하게 되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어요. 제가 퇴근이 늦어져서 가끔 남편 혼자 애를 봐야 하는 날이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자주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에서 3번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남편은 맨날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항상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니 같이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리도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참 바보같이 살았네요. 그렇게 한 달에 2에서 3번씩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애를 보는 날이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는 하소연을 했어요. 애 보느라 힘들어 죽겠다. 엄마가 와서 봐달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집으로 달려와서는 애를 봐주셨어요. 그리고는 퇴근해서 들어오는 저에게 폭풍 잔소리를 하셨어요. 퇴근해서는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을 부려먹으니 우리 아들 삐쩍 마른 거 봐라. 여자가 되어서 빨리빨리 퇴근을 해야지 뭐 하냐고요. 그러면 남편은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엄마 말이 맞다며.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 두 모자를 보고 있자니 정말 우러통이 터졌어요. 그렇게 두 모자는 저에게 퇴사를 강요했어요. 이러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당신까지 병이 나겠다고요. 두 모자의 성화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정말 쓰레기였어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말끝마다 집안일은 네 일이잖아. 왜 나한테 그래?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무슨 녹음기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아이 이유식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울어서 잠깐 아이 좀 봐줘라고 말을 하면 아이씨, 아이 보는 일은 네 일이잖아. 왜 나한테 그래? 정말 이랬어요. 제 아이이기도 하지만 남편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제대로 안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주부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일이 끝도 없어요. 아이 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루가 부족할 정도인데 남편은 항상 저를 무시하며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가 웬만큼 크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생각으로 참았는데 덜컥 둘째가 생긴 거예요. 물론 기쁜 일이기는 했지만 눈물부터 났어요. 아이 둘을 혼자 돌볼 생각에 무섭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독박 육아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쁘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은 둘째를 가졌다는 저에게 첫마디가 너는 여자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 친구 와이프들 보면 알아서 피임 잘하던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냐? 였어요. 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지가 그래놓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인간이었죠. 그렇게 둘째가 태어나고도 저의 독박 육아는 계속되었어요. 정말 2배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아도 육아인데 수시로 불러대는 시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저를 수시로 불러댔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뭐 하냐고요? 집에서 놀다니요?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아들도 아니고 계집애 둘 보는 계모가 힘드니 나는 아들 낳아서 혼자 다 키우고 시어머니 시중도 다 들었다라고 저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참았어요. 저만 참으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제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술이 꽐라 가대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어서 그냥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요? 한밤중에 술이 머리 꼭대기까지 취해서 여자를 집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도 술집 여자를요. 제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여자가 저를 보더니 뭐야 오빠?
와이프 집에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여자도 이미 제 정신이 아닌 게 치마는 허벅지까지 올라가 있고 블라우스는 단추도 몇 개 풀어져 있고 눈도 반쯤 감겨있는 상태로 혀까지 꼬부라졌어요. 이런 미친년놈들이 어디 있나요? 그 여자의 물음에 남편이 괜찮어. 쟤는 일찍 잠들어서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둘 다 당장 나가라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야 호박 안 자고 있었어? 라고 말을 하더니 그 여자에게 봐봐 우리 와이프 잔짜 장난 아니지? 쟤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런 미친놈을 봤나요? 그래서 제가 주방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남편 얼굴에 촥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야 너 미쳤어? 이거 또라이 아냐 하고 말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 미쳤다. 지금 이 상황에 안 미칠 사람 어딨어? 야, 이 미친놈아. 저는 제 입에서 그렇게 욕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사람이 정신이 반쯤 나가니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봤디 그딴 욕들이 마치 방언더 전화 오듯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일어선 남편의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어요. 정말 온몸을 실어서 차버렸어요. 남편이 덩치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로 주저앉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향해 달라들어서는 마구마구 때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저를 옆에서 보고 있던 여자가 저를 뜯어 말렸는데 제가 멈추지 않자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여자의 머리 끄덩이를 잡고 마구마구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오빠 나 좀 살려줘. 나 죽는다. 야, 마, 놓으라고 씨. 아앙나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놓지 않고 악착같이 잡고 있었어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갔던 저는 그 여자에게 야, 정신 나간 게 삐리리야.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 들어와. 너도 한번 죽어봐라 오늘이라고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고 그 여자는 온갖 쌍욕을 하면서 바둥바둥거리더니 더 크게 비명을 질러댔고 남편이 그제서야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발등을 있는 힘을 다해 밟아서 비틀어버렸어요. 씨 삐리리 진짜 돌겠네. 이게 진짜 미쳤나. 너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어? 라고 남편이 달라들었는데 술을 얼마나 처마셨는지 중심을 똑바로 못 잡더라고요. 정말 한심하기 찌기 없었죠. 그렇게 술을 처먹었으니 집에 술집 여자까지 끌고 들어왔겠죠. 저는 그런 남편 놈 아랫배를 다시 발로 확 차버렸어요. 그리고는 야 개 삐리리야. 너 오늘 죽었어. 너 오늘 나한테 잘못 걸렸어.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 그동안 내가 참고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였지? 쥐뿔도 없는 놈 데리고 사라졌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나오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시 아들 다 죽어가니까 가서 보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저희 친정으로 갔는데 친정 부모님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죠. 옷은 반쯤 늘어나 있었죠. 저희 엄마가 누가 그랬냐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제서야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친정에서 오랜만에 잠을 푹 잔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들을 다 봐주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아침에 따뜻한 밥에 국을 정성껏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순간 또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제가 왜 그동안 그러고 살았는지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었네요. 아침 식사 후 저에게 이야기를 다 들은 아빠는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집 우리 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당장 아들 데리고 나가라고요. 그리고 차도 우리 딸 거니까 차키 집에 두고 몸만 나가라고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며 우리가 왜 나가야 하냐고 했나 본데 저희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법대로 하기 전에 빨리 나가시죠. 그리고는 잠시 후 남편 놈이 저희 친정으로 달려왔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조용히 이래서 수준 맞는 사람끼리 살아야 해. 안 그런가? 결혼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이 그랬는데
이제는 다 가진 것 같으니까 본색이 슬슬 나오지? 화장실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지. 안 그런가? 자네 수주는 어제 집으로 데려온 술집 여자가 딱이니 그 여자랑 잘 살게나라고 말씀하셨고 남편 놈이 머리를 거실 바닥에 박으면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 아빠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앞으로 집도 절도 없이 홀어머니랑 다시 잘 살아보게나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던 남편은 갑자기 옆에 있던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술이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잘할게라고 빌었는데 제가 꺼져라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줘라.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 다 내가 산 건 알고 있지? 하나라고 손대면 가만 안 둘 거야. 잘 가고 법원에서 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밤낮으로 친정으로 와서 빌고 있는데 저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얼굴을 마주하기도 힘드네요. 더 슬픈 일은 저희 아이들이 단 한 번도 아빠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아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단 한 번도 아빠를 찾지 않네요. 그런 아이들을 보니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아이들에게 참 몸쓸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현명한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네요. 아버지, 엄마, 저 부끄럽지 않게 잘 살게요. 사랑해요.